지난 주말부터 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코스피의 봄이 오게 되는 걸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코스피는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코스닥이 0.8% 가까이 하락한 데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과 함께 이날장에서 코스피는 0.2%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 5일 동안 3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매수해주면서 시장 안에서의 수급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다만 이날장에서 코스닥이 부진했던 건 HLB 그룹주가 일제히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시총 대형주들이 출렁이자 지수 전체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흐름을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이날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반도체 투톱을 여전히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코스닥 쪽을 놓고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매수 흐름이 들어왔던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들 모두 개별 중심의 이슈들과 함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최대 주주와 관련된 유상증자 결정을 냈던 큐리언트가 16% 상승하면서 신고가 들어갔고요. 쌈지엔터 같은 경우도 티니핑 컬렉션에 대한 출시 기대감과 함께 이날정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황별로의 흐름은 어떠했을까요? 올라갔던 종목과 내려갔던 종목의 이슈가 명확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올랐던 종목들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특히 소캠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새로운 HBM이다라고 공개한 소캠, 이 소캠을 놓고 제2의 HBM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소캠용 PCB, 이 개발에 성공한 TLB 같은 경우는 이날장에서 20%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도 했고요. 이제 소캠 관련해서 지속적인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새로운 테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같이 집중적으로 진단을 해봤었던 이슈였죠.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에게 한국에서도 한시적으로 일단 비자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단독 보도로 나왔다라는 거 전해드렸었고, 역시나 화장품이나 면세점, 여행,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날 증시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 장중에 지속적인 긍정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일단 비자 자체는 3분기부터 시행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시간이 남아있는 재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LNG와 알래스카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종목들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주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번 주에 방한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한국과 함께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던 만큼 어떤 협력 방안들이 나올지를 놓고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이번 한 주에 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불안했던 혹은 이 안 좋았던 이슈와 함께 급락했던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모두 저희가 시간 외에서 함께 집중을 해봤었던 이슈들이었습니다. HLB 그룹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 간암 치료제와 관련돼서 승인이 불발됐다는 소식과 함께 역시나 관련주들의 하한가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HLB 그룹주 안에서 하한가 같던 종목들, 그 외 종목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 어떤 점이 미비한지가 이 보안 요청서에 적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보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일단 회사 차원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승인이 거절됐는지 내용 파악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수개월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당분간 관련주들의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간에서 이날장에서 하락과 같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장 장중에는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99년도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공시를 밝혔기 때문인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경쟁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2년에서 3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본인들도 대규모의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 안에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혹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칠지 혹은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 종목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양자항목 관련주들 이날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부진했습니다. 그 전날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급격한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시세 하락이 예상된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퀀텀데이 행사 안에서 나왔던 코멘트들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지난 CES 때 젠슨 CEO가 양자 기술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그런 멘트를 했던 이유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었고요. 뿐만 아니라 젠슨 CEO는 이날 이 장소를 통해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이 성숙해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건 맞다라고 재차 강조했던 모습도 관련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도 연속적으로 시세 부진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 기다려 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서 하한가 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대거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이슈와 함께 시간외에서 부정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글로본과 IM 그리고 TS 넥스젠 오늘 장중의 변동성 꼭 주의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형제 IC나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시간외에서 하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대형주도 장중에 10%가 넘게 낙폭이 나왔었던 만큼 해당 관련주들의 변동성 오늘 장중에 주의를 꼭 해보시고요. 그 외 소식들을 보자면 오늘 전기차나 방산 그리고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중국 발전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샤오미 회장을 만난 부분이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습니다. 베이징 전기차 공장에서 함께 회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 쪽 차량용 부품 사업 성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다라고 하고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많이 협력을 해가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슈와 함께 전반적인 섹터단 안에서의 좀 부정적인 주가 변동성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MNC 솔루션이죠. 이 정밀 부품 제조 기업인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인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60%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로 긍정적인 이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과 손을 잡게 될지 방산 안에서 또 다른 이 마켓 체인저가 나올 수 있을지 해당 소식도 같이 기다려보시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변동성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부장이 50분간 일본에서 양자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도 한국과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과 한국이 서비스나 투자와 관련해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코멘트들이 직접적으로 외교 부장들 사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변동성이 오늘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줄지 같이 기다려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이슈로는 글로벌 쪽에서 오늘 좀 방산이나 또 전쟁과 관련된 테마들의 변동성을 기다려보셔야겠습니다. 휴전 4개월 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다시 한번 교전에 들어갔다는 소식 주말 사이에 접해봤는데요. 4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공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방산
어떤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올지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넥스트트레이드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출근 전에도 종목들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데 시장 안에서 거래량과 유동성이 동반 유입될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PCE 발표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0.3%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전망치 일단은 시장에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투심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상호관세도 이번 한 주 동안 투심에는 크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지 일단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 상황까지 지켜보시죠.